정청래의 복수,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 원천 차단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일부에서 이어서 이재명이 선관위를 좀 감싸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재명의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10% 여러 조사에서 이제 추세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10% 정도씩 폭락을 하죠. 그런데 ARS 조사가 먼저 40%대로 가고 대도 크로스가 막 났습니다. ARS 조사가 오히려 민심에서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기계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그건 자기 속마음을 할 수가 있죠. 전화면접 조사는 사람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을 반대한다고 말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ARS 조사에서 40% 폭락이 나왔고 어제 처음으로 NBS 조사, 전국 지표조사 거기도 전화 면접을 합니다. 거기는 전화 면접을 해서 항상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때 15% 나왔다고 막 그렇게 했었죠. 바로 그 NBS 조사에서 어제 이재명 지지율이 9%가 폭락을 했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금요일 되면은 갤럽이 발표를 할 텐데 갤럽은 얼마가 나왔을까 궁금하다. 왜냐하면 갤럽도 전화 면접 조사고 항상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지지율을 다른 데는 ARS는 40%대로 떨어졌는데 50%대로 나왔지만은 추세를 보면은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7%포인트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론조사를 쉬었죠. 선거 때문에. 2주 사이에. 그러니까 3주 전에 했던 것보다 7%포인트 하락한 57%. 57%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3주 전 조사 대비 7%포인트는 폭락을 했고, 이것은, 갤럽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왜 직무를 긍정평가하느냐, 왜 부정평가하느냐, 그 내용을 묻죠. 여기서 보면은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실 및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입니다. 16%.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의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부실, 부정, 선관위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문제, 부동산 정책 문제,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이런 것들인데 지금 가장 높은 것은 선관위 문제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 전면 재선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좌파나 한동훈께서 사퇴하지 않으려고 전선을 지금 돌리고 있다. 일종의 꼼수를 쓴다고 막 비난을 하죠.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좌파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그 갤럽 조사에서 이 전면 재선거 주장 장동혁 대표가 대표적으로 하는데 찬반을 물으니까 찬성이 44, 반대는 48.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되면 비슷한 거죠.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20대, 30대 경우에는 20대는 67%, 30대는 62%가 재선거 해야 된다. 지금 2030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도 2030들 다 모여들고 있고 2030은 이재명 지지율은 30%대로 지금 떨어져 있죠. 그 2030들은 이거 참정권, 기본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 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게 지금 두 가지 짚어볼 것이 있죠. 하나는 부실한 선거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다.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건 부정선거와 연결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뭐 물론 부실이 많이 쌓이면 이거 부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기존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이게 이번 이 상황에서 일종의 물증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투표용지 부족도 그렇지만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났죠. 뭐 그 두 사람의 후보가 서로 바꿔서 입력을 했다든가 다른 투표소 걸 이 투표소로 입력을 했다든가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뭐 경기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있었고 또 저기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전산 입력 오류라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계속 그 주장을 하시는 그 분들은 전산에서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전산 단계로 넘어가면은 부정선거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정말 실수냐, 고의냐, 이것뿐일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갤럽 조사에서 이게 어떤 문제냐고 했을 때 부실한 선거 관리고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7%로 많지만은 이거는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다. 이 응답자도 25%에 이릅니다. 국민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게 선거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음모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좌파 쪽이죠. 좌파 쪽에서 막 음모론은, 우파 안에서도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음모가 아닌지, 음모인지, 진짜 선거 부정 개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그 과정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거나 부정선거, 그것도, 그런 의혹도 계엄의 한 이유로 들었는데도 그 이후에 그것을 파헤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 그래도 25%가 이 사태를 부정선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면은 특검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죠.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없었다. 있는 것을 확인되면 수사를 하고 더 나가야 되는 거고, 없으면은 더 이상 뭐 논란을 종식을 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문제까지 이 상황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 끝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포인트 추락, 이것은 전화면접조사, 갤럽 조사고, 오늘도 ARS 조사에서는 오늘 발표된데도 지지율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죠. 어제, 그제도 나왔지만 오늘도 또 쏟아졌습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은 47.8%까지 떨어졌습니다. 47.8. 이게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긍정평가 47.8입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이재명 잘못하고 있어, 이거는 48%입니다. 48이 부정, 47.8이 긍정. 데드크로스가 또 일어난 거죠.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또 벌려지겠죠. 며칠 전에 제가 폴리뉴스에서 조사한 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나온 겁니다. 이 부정평가는 무려 6.9%포인트가 올라갔다. 48. 긍정평가는 6%포인트가 떨어져서 47.8. 다시 데드크로스가 오차범위 아니지만 일어났고, 이게 지금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라는 게 좀 유의해서 볼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 그 민주당 지지율 지금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재명 공소 취소 문제부터 막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좌파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중에서 좌파에서도 정청래 쪽에서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추락은 계속된다. 지금 정청래하고 이재명 정면으로 사실상 맞붙어 있습니다. 그때 8일날 이재명이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이
피익한 정은호도 떨어져, 하정우도 떨어져, 저쪽에 김용남도 떨어져. 그렇게 되니까는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뭐 유럽 가는데 이재명 지금 유럽 가 있습니다. 저 이탈리아에서 뭐 국빈 방문하러 지금 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가면서 정청래가 공항에 안 나가서 또 뭐 패싱 논란이 일어나고 정청래는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삐졌는지 저 전라북도 가서 뭐 자기 친 정청래계 당선자 이원택하고 이렇게 뭐 이 또 식사하고 뭐 사찰 가고 뭐 이런 이 엇박자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다. 이거 과거에 정청래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써먹었단 말입니다. 정권은 짧다. 자, 이거 이재명한테 정권은 짧다. 이재명 탄핵. 저는 그 말까지도 슬쩍 끼워 넣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까지도.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막 논란이 있었고, 정청래 보고, 대표적 사퇴해! 막 진명해서 그러니까는 살짝 또 치고 빠지기를 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이다. 이재명은 세계적 지도자다. 발언도 잘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세계적 지도자다. 뭐 이러면서 또 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빠졌죠. 오늘 또, 근데 다시 한데 오늘 쳤습니다. 오늘 친 거는 뼈 아픕니다. 이재명에게. 뭐냐면은, 이재명은 공소 취소에 여전히 목을 메고 있죠.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하는 게 특검도 여의치 않고 하면은, 이 검찰하고, 검찰 단계에서, 직접 검찰에서 그냥 공소 취소를 해 받는 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자영 검찰총장 권한 대행 앞에 앉혀놓고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공소 취소를 말하는 거죠. 검찰하고 이제 직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 전에 김호준 TV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은 나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 이재명은 검찰의 수건이 이제 사라지는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 이 두 개를 거래를 시도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그때 나섰다는 인물이 정성호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 그런데 정성호가 최근에 무슨 검찰 미래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또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거래를 찾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는 대신 검찰에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해주는 그 거래설이 그때 김호준 방송에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정청래가 그걸 막았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바로 이게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니까 당에서 형사소송법에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빼버리면은 이재명은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검찰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고, 나 공소 취소 받고, 검찰은 보안 수사권 받고. 이거 김호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이것을 봉쇄를 해버렸다. TV조선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이재명과 대놓고 엇박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자,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이재명은 그거를 이제 검찰한테 쓱 주고 자기 공소 취소 받고 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거래설이죠. 김호준 방송에서 나온 거래설. 그런데 정청래가 대놓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을 했다. 이재명이 취임 1주년이라고 그 기자회견 하면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죠. 보안 수사권 없어지면은. 그 수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찰에서 수사한 그거 가지고 딱 재판도 하고 해야 되니까는. 그런데 그런 측면은 명분이고 그 뒤에는 보안 수사권을 어느 정도 주면서 공소 취소를 받아내는 그 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재명에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검찰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완전히 보안 수사권을 빼버리면은 경찰 수사로 다 해야 되니까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 보안 수사권을 주든지 안 주든지 국회에 맡기겠다. 사실상 다수당에게 맡기는 것이고 다수당의 대표가 정청래니까 정청래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짐짓 그렇게 하면서 정성호를 통해서는 계속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갑자기 전면 폐지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전면 폐지. 그래서 이 TV조선 기사는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은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물론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깨하려는 의도도 있죠. 당권 경쟁 앞두고 이게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히 뺏어서 검찰을 무력화시켜버려야 된다는 게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절에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막 추진한 거죠. 강성 이 개딸들의 막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권리당원 중에서 아주 초강성들 그냥 무작정 막 강하게 뭐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표심을 의식을 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선언을 했지만 전면 폐지를 선언을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청래도 가정을 다 알고 있죠. 과거에 정성호하고 무슨 그 보안수사권을 놓고 딜을 했었다는 거 본인이 김어준 방송에 자주 나가고 김어준과 그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깨하려는 의도, 뭐 언론은 그렇게 기존 언론은 그렇게밖에 해설을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그 나왔던 그 내용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리는 조치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선언은. 자,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때 뭐 딜을 뭐 시도를 했다고 했던 이 정성호가 발끈했습니다. 바로 발끈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딜 해야 되는데 이제 딜 해야 된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그때 뭐 정성호는 그때 그랬을 당시에 당사자였죠. 그래서 당사자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딜 해야 될 거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정성호가 딜 해야 될 걸 왜 그래?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들 오늘 뭐 다른 행사 가서 만났는데 정청래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 낸 데 대해서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 보호. 조금 전에 이재명도 국민의 피해 이야기를 했죠. 이게 명분입니다. 물론 국민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명분이고 그 뒤에 숨은 내면에 이제 썰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호가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논의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좀 수사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리고 법을 개정을 해서 뭐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미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 내용 뭐 이제 좀 가물가물 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김어준 방송에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김어준 요소공장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 수사권 공소 취소하고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하고 거래설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 나들고 있다. 그런 주장을 그때 펴서서 난리가 났었죠. 이것은 본인이 단독 보도다. 장인수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 이 사람이 이제 정성호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정성호가 그 무렵에 주말에 검찰 간부들을 만났다는 그것도
지금 보도에서 나왔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 즉 정성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매우 최근에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수처에서 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따로 메시지를 보냈냐.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하고 뒤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 장인수 전 기자가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시라 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제 그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만약에 정성호가 했다면은 정성호가 이재명 공수처소를 해줘라고 했다면은 이 메시지를 검찰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자, 이것이 그때 보도가 돼서 상당히 파장이 컸는데, 완전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무렵에 정성호가 검찰 간부들을 만났다는 것은 또 다른, 확인되는 보도가 나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워낙 다 알려져 버리니까 거래를 못한 것인지, 지금 아직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상태인 것 같은데, 정성호가 선언을 해버린 거죠. 아, 그거 무슨 그냥 다 전면 폐지해버릴 거야. 이재명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막 직접 막 하라 이러면은 거래설이 또 불거질 수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럼 국회에 맡기겠다는 거는 민주당에 맡기겠다는 거고, 정청래는 그래? 그럼 나는 지금 이 강성 지지층들 표도 필요하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폐지해버릴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이제 딜할 거리가 사라져버렸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제 정치적 추리,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들이 한두 군데서 이렇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